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6년 4월 1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8.44% 올라서 5,478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코스피가 무려 8%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정말 변동성이 큰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천을 깰 그럴 기세였거든요. 5,050대. 네, 어제 저점 보면 5,052였군요. 그러니까 5,052까지 이렇게 빠졌었는데 오늘 거의 뭐 4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5천을 이렇게 되면 좀 잘 지키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5천에서 6천, 뭐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는 게 지금은 이제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어요. 네, 그래서 6천억 정도 팔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외국인 매도가 거의 뭐 상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보면 사는 적이 없죠, 보면. 네, 계속해서 거의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, 이 외국인 매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, 일단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. 지금 한 달 동안 36조를 팔았는데, 네. 근데 외국인이 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싸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좀 믿음을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일단은 어제 뭐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.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반등한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% 가까이 올랐고요. S&P도 거의 3%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동안 워낙 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요. 트럼프가 이란을 이제 떠날 거다. 이렇게 얘기한 게 일단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어쨌든 종전이 되는 거는 네, 뭐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특히 이제 미국이 빠지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그렇게 통제하는 명분도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이 뚫릴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미국이 떠났는데도 이란이 여기를 막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이란 협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압박을 해야 될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어쨌든 뭐 전쟁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종전이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진짜 트럼프 말대로 유가가 폭락하는 것까지 나오면 일단은 이란 이 전쟁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좀 이렇게 급하게 오르긴 했는데, 여전히 유가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지금 WTI가 뭐 100불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은, 그래도 98달러, 이 정도 수준이라서, 여전히 유가나 이런 거는 높은 수준이고요. 이거는 뭐 호르무즈가 지금 자유로운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, 이런 좀 석유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제는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올라가지고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랐고 그동안 이제 좋았던 유가 쪽, 네, 에너지 쪽만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1%좀 넘게 빠지긴 했는데 그동안 워낙 올라온 게 많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동안 많이 이제 또 눌려 있었던 빅테크들이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가 5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브로드컴,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5% 정도 올랐고,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3%, 팔란티어 6%,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5%, 메타는 6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다른 섹터들 보시면 금융주 쪽도 JP모건이 3.6% 상승을 했고요. 산업재 쪽에서도 뭐 캐터필라 같은 경우 6%, 보잉 5%, G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4%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헬스케어 쪽도 좋았는데 일라이릴리가 3.7% 상승을 했고요. 유나이티드 헬스도 3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참 오랜만에 전면적으로 많이 올랐고 상승폭도 상당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
또 채권 금리도 떨어진 게 상당히 좋았어요. 보면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4.2%대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번에 이제 4.4 정도까지 갔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때보다 상당히 떨어졌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도 10년물이 3.69% 정도 되고 저번에 우리는 이제 고점이 3.95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거의 뭐 이제 4%를 가느냐 하는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고요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채권 지수,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채권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면 달러 원도 안정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저번에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1536원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1501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1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500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. 사실 증시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좀 증시도 사주면 환율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증시는 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외국인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사기에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매력만 있지 주주하는 매력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사기에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뭐 PER 보시면 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은 배당이 1%가 안 돼요. 네, 배당을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1,600원이었는데 사실 올해 뭐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거는 뭐 8,000원에서 10,000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올해 배당을 10,000원을 줄지, 10,000원을 준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6배 정도 늘려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글쎄요. 그 정도 줄지 모르겠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문제가 많거든요. 네, 배당 수익률 지금 0.3%에 불과하고요. 오히려 뭐 ADR 상장을 핑계로 증자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어가지고 주주가치 희석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단기로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지 다시 뭐 전고점인 6,300을 넘기에는 여전히 지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5천을 깨지 않았다는 거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좀 더 반등을 해가지고 한 6천까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천에서 한 6천 사이 이 정도 이렇게 박스권으로만 움직여도 그래도 코스피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